6개의 다리, 6개의 뇌. 우리는 진정한 야수입니다. 어머, 이거 바퀴벌레 아니야? 이리 오지? 우리는 뒤쪽에도 더듬이가 있습니다. 빽빽한 감각모들이 인간의 콧바람까지 감지해냅니다. 거대한 신경섬유는 신호를 뇌로 전달할 수 있으며 0.045초 이내에 다리 움직임으로 옮겨집니다. 눈 깜짝보다 더 빠른 속도죠. 우리는 초당 1.5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자기 몸 길이의 50배를 갈 수가 있죠. 상대적인 속도로 볼 때 지상에서 가장 빠른 치타의 3배 속도이고 인간으로 치면 100m를 1초 만에 달리는 셈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선 누구나 절박해집니다. 감춰져 있던 본능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바퀴가 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의 도평이나 추락 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거나 아예 퇴화된 바퀴도 많죠. 착지하기 전 날개를 펴서 속도를 늦추고 충격을 흡수합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한 걸로 오해합니다. 사실 우리의 도피 행동은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닙니다. 진짜 적의 위협인지 도망치는 게 더 위험하진 않은지 많은 정보와 판단이 필요하죠. 자연은 거대합니다. 넓은 하늘엔 경계가 없고 깊은 땅엔 끝이 없습니다. 모든 바퀴는 야생입니다. 4천여 종의 바퀴 중 온전히 인간과 함께 사는 건 서너 종뿐입니다. 그 서너 종이 인간이 아는 바퀴의 전부입니다. 3억 5천만 년 전 바퀴가 지구에 존재한 이래 이렇게까지 다른 종에게 미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자연은 거대한 그물입니다. 경계도 끝도 없는 그물.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거미. 모든 곤충이 두려워하는 포식자입니다. 바퀴도 예외가 아니죠.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거미는 80% 이상의 먹이를 바퀴에 의존합니다. 마치 도마뱀의 꼬리처럼 바퀴는 다리를 끊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단 잡힌 만큼만 끊어내죠. 잘라낸 다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다리마디 한 개를 버려 몸을 살리는 바퀴. 바퀴의 경제 법칙입니다. 거미의 법칙은 더 계산적입니다. 강한 독액으로 사냥감을 마비시키는 거미는 사냥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규모의 법칙도 있습니다.
너무 작아 거미줄에도 걸리지 않는 그물등 개미떼. 하나하나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전체를 이루면 대적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절지동물 가운데 개미와 거미는 바퀴의 가장 큰 천적. 작지만 치명적인 무기를 보유한 이들 앞에서 바퀴는 덩치 큰 먹잇감일 뿐입니다. 다시 인간의 시간입니다. 동거에는 조심스런 경계가 필요합니다.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 우리에게 적대적이며 끊임없이 불어나고 있는 존재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은 질서와 통제의 힘을 따르고 그 속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에 살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 낯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만나는 곳.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인간들은 우리가 벽 속에서 우글거리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하루 중 4분의 1, 6시간 정도만 움직이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몸 청소를 하면서 보냅니다. 더듬이 하나, 다리 털끝 하나하나에 우리의 목숨이 달렸습니다. 살았다. 눈에 띄는 건 곧 죽음을 뜻합니다. 한 마리의 죽음이 아니라 무리 전체의 죽음입니다. 더 안전한 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틈. 세상의 모든 바퀴는 틈을 사랑합니다. 온몸이 눌리는 압력의 쾌감. 아주 오래전 거대 포식자들을 피해 돌이나 낙엽 틈으로 숨은 바퀴의 조상들은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반복된 느낌은 습성이 되고 본능이 되고 마침내 몸까지 납작하게 변형시켰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낯선 냄새, 익숙한 직감. 인간과 함께 사는 건 바퀴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계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경계 너머로 바퀴들이 내몰립니다. 아, 이씨, 여기 바쁘니까 배달 좀 갔다 와. 예. 야, 지금 내가 배달까지 나가야 되냐? 안 돼. 안 돼. 지금은 안 돼.
월급은 더 올리면 좋겠는데. (46억 년) 지구의 역사를 하루로 본다면 인간은 밤 11시 58분 43초에 태어났습니다. 저 화려한 인간의 도시도 찰나의 불꽃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 날개가 없는 어린 것들이 쉬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인간의 어린 것들하고 똑같습니다. 탈피. 힘껏 들이마신 공기로 몸을 부풀려 껍질을 찢습니다. 날개는 어른 바퀴의 상징. 더 이상의 탈피는 없다는 뜻입니다. 빼내다 끊어진 다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마르지 않은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허물을 벗는 건 목숨을 거는 일. 힘겨운 몸짓. 몇 시간을 더 버텨야 할지. 동족이 포식자로 변하는 시간.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습니다. 몸이 마르면서 색깔도 점점 짙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바퀴는 제 허물을 먹어 단백질과 키틴질을 새 몸에 받아들입니다. 11번의 탈피. 1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어른 바퀴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바퀴는 일주일 안에 짝짓기를 합니다. 바퀴의 짝짓기는 거칠고 급합니다. 암컷이 수컷 등에 올라 유입물질을 핥을 때 수컷은 잽싸게 배를 들어 올려 암컷의 생식기를 움켜잡고 자신의 생식기를 밀어 넣습니다. 단 한 번의 교미로도 평생의 수정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방해자를 피해 도망치듯 이루어지는 짝짓기. 시간은 대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리죠. 수컷이 건네는 정자다발에는 영양물질이 들어있어서 암컷의 영양분으로 쓰입니다. 짝을 찾을 확률을 높이는 것, 바퀴가 모여 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인간의 집에는 숨을 곳이 많습니다. 컴퓨터나 텔레비전 내부는 어둡고 따뜻합니다. 알을 낳기에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대개의 바퀴는 알주머니를 달고 다니다가 적당한 곳을 골라 떨어뜨립니다. 일단 자리를 뜨고 나면 알이나 새끼들이 부화할 때는 전혀 돌보지 않기 때문에 장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보! 여보!
아이 참. 불안한 마음이 어미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어미는 알을 숨길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종이 같은 주변의 물질을 갈가내 끈끈한 분비액을 섞어 은폐된 장소에 붙여놓습니다. 주변에 바퀴가 많을 때는 이런 행동이 더 잦아지는데 굶주린 바퀴들이 알이나 유충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암컷은 일주일에 한 번씩 평생 15번까지 알주머니를 낳습니다. 이 알주머니에 바퀴 번성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알주머니 안에는 알들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채워져 있으며 연골돌기라 부르는 접합 부위에는 매우 작은 숨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껍질은 살충제에 접촉되어도 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끼들이 자라는 데는 30일에서 45일 정도가 걸리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빨리 성장합니다. 위아래 8개씩 모두 16개, 최대 28개의 새끼들이 두 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다 자란 유충들은 거의 동시에 부화하여 위쪽 봉합선을 찍고 밖으로 밀고 나옵니다. 인간들은 말합니다. 한 마리가 약 400에서 1000마리까지 불어나게 된다. 바퀴 한 마리를 잡는 것보다 알집 한 개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로 무리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건 바퀴들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먹이가 부족해 알과 어린 유충들이 잡아먹히는 일도 늘어납니다. 가장 크고 두려운 위협은 인간에게 노출될 확률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키우는 고양이도 바퀴에겐 두려운 존재입니다. 고양이들은 놀잇감으로 바퀴를 잡습니다. 사냥은 계획적입니다. 잡고 풀어주고 때리기를 30여 분. 바퀴가 완전히 굴복하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놈은 느긋하게 바퀴를 뜯어먹습니다. 바퀴에겐 악몽입니다. 인간은 자기와 다른 것을 증오합니다. 모든 다른 것을 적으로 돌릴 때 만인은 만인의 적이 됩니다. 동족을 잡아먹는 행위.
곤충의 세계에서 일반적인 일입니다. 무리의 밀도를 조절하고 소수의 생존자들에게 집단 전체의 영양분을 몰아줍니다. 병들거나 약한 구성원, 죽어가는 바퀴는 굶주린 동료들을 자극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잔인하게 보이겠지만 바퀴에겐 무리 전체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바퀴는 분해자. 지금 이들은 서로를 분해하고 있습니다. 산 바퀴가 죽은 바퀴의 몸을 먹고 죽은 바퀴는 다시 산 바퀴의 몸이 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유, 시원하지 않아서 조금 지저분해요. 아유, 미리 전화라도 좀 주시지. 뭐 하긴 보시다시피 저희 집이 워낙에 새 집이라서 뭐 상관은 없지만요. 저기요, 여기 혹시 바퀴벌레 같은 건 없죠? 바퀴벌레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새 집에 바퀴벌레라뇨? 바퀴벌레는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으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예, 이가 바퀴 알레르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아,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간지럽지? 아, 저기 집 구경 좀 하실래요? 예. 여긴 화장실이에요. 아유, 남편분이 바퀴 알레르기가 있으시니까 정말 깨끗한 집에 사셔야겠네요. 아유, 그냥 저희 집이 딱이래요, 딱. 예, 이가 워낙 까다로워서요. 특히 벌레가 들어오면 아주 질색을 하거든요. 응급실까지 간 적도 있다니까요. 화장실도 깨끗하네요. 아이, 그럼요. 제가 워낙에 깔끔하거든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저희 집 자랑거리예요. 전망이 얼마나 좋은데요. 사실 이 집을 내놓기 너무 아까운데. 근데 여긴 뭐예요? 여기요? 역시 주부님이라 뭘 아신다니까. 왜 사인하다 보면 지저분한 것들 많잖아요. 이것저것 쌓아놓는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 네, 한번 보실래요? 네. 아니요. 바퀴잖아! 경계는 무너졌다. 익숙한 것과 낯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한데 엉겼다. 무너진 경계 너머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 다가왔다. 인간들은 교활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죠.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어디로 다니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끼에선 식물성 기름의 향기와 감칠맛이 났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 속에 섞인 치명적인 독은 우리의 예민한 더듬이와 입술 수염으로도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습성을 역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독을 먹은 바퀴가 무리로 돌아와 다시 토해낼 것을 그들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토해낸 것을 다른 동료들이 모두 나누어 먹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몸에 독이 퍼진 바퀴가 발버둥 치며 죽어갈 때 무리를 위해 병든 바퀴를 분해하는 숭고한 작업도 그들에겐 방제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우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아실까요? 오른쪽 이제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확실하게 뿌려주시고, 네, 저는 구석 같은데, 네, 좀 해주시고. 숨어야 사는 자에게 발각은 곧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더듬이와 빠른 발로 감당하기엔 이들은 너무 벅차 보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날개도 다리도 다 마비되어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버둥거릴 뿐입니다. 바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알을 떨궈냅니다. 알주머니엔 살충제가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운이 좋아 사람들 눈에 띄지만 않는다면 새끼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마지막 은신처마저 발각되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우리는 박멸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결국 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들은 왜 날 가여워하지 못하고 나는 왜 저들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나는 다시 세상을 더듬습니다. 깊은 침묵. 나는 슬픈 바퀴벌레입니다.